네, 이제는 덴버 브론코스의 시즌 프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슈퍼볼 50 이후에 제대로 된 쿼터백이 없었던 덴버 브론코스였는데 그 가능성을 엿봤던 지난 시즌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줄기 빛을 만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적어왔는데 네. 이제 2년 차를 맞는 드류락의 이야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시즌에 사실 그 부상을 당하면서 데뷔가 생각보다는 늦었어요. 예. 그래서 시즌 마지막 5경기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어쨌든 4승 1패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었던 이 드류락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선수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드래프트 1, 2라운드에서 이제 제리 주디 그리고 이제 KJ 해밀러 선수를 지명을 했던 그런 이제 브론코스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명에는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도움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레이더스가 이제 그 12번에서 헨리 럭스를 뽑아줬기 때문에 이 덴버가 15번에서 이제 제리 주디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거기다가 FA로 멜빈 고든 그리고 타이트엔드 닉 바넷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이 스킬 플레이어진들을 좀 강화를 했었던 그런 덴버 브론코스가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공격진의 얘기를 좀 해보면 코틀랜드 서튼 그리고 제리 주디, KJ 해밀러 그리고 이제 이 멜빈 고든, 필립 린지 그리고 노아 펜트, 닉 바넷까지 굉장히 이 짜임새가 있는 스킬 플레이어진이 갖춰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점을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리시버진부터 좀 살펴보면 피지컬이 좋은 코틀랜드 서튼, 네. 라우트 러닝이 좋은 제리 주디, 그리고 스피드가 좋은 KJ 햄러. 그러니까 리시버들이 좀 갖춰야 할 세 가지 역량에서 이제 각각 좀 특장점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러닝백도 그 필립 린지가 이제 파워백이라면 이제 멜빈 고든은 그 리시빙 능력도 좀 가지고 있는 듀얼 스렛 유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 원투 펀치가 서로 좀 체력을 세이브해주면서 뭐 상대 이제 수비진을 공략한다면 뭐 드루락의 어깨는 조금 더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참 이 타이트엔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쿼터백들의 안전장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선수가 지난 시즌에 또 하나 이제 나왔죠. 노아 펜트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이제 스킬 플레이어진들은 이 짜임새를 갖췄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플레이 콜러가 바뀌었습니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지난 시즌 이제 리치 스칸가렐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서 이번 시즌에 이제 팻 셔머 전 뉴욕 자이언츠의 감독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 팻 셔머 감독이 바이킹스에서 2017년도에 보여줬던 이 드라마틱한 공격진의 변화를 생각을 해본다면 올 시즌에 이 덴버 브론코스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 팻 셔머가 감독으로서 자이언츠에서 콜링을 했을 때는 그닥 좋지 못했었거든요. 뭐 사람은 이제 각자의 자리가 있고 예. 이제 각자의 그릇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는 분명히 성공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독까지 갔었지만 뭐 아쉽게 거기선 실패를 했고, 어쨌든 덴버에서 이제 드류락을 키우기 위해 이제 팻 셔머를 영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센터 로이드 커셴베리 선수를 3라운드에서 뽑았고요. 가드 그레이엄 글라스고를 이제 영입을 하면서 인테리어까지 좀 강화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지난 시즌까지 주전 센터였던 코너 맥거원 선수가 이제 제츠로 이적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 공백을 신인 이 커션베리가 메워야 되는데, 이 센터 포지션을 이제 신인 선수가 보게 된다, 이게 조금 걱정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쿼터백과의 호흡이 중요한 포지션이기도 하고, 이 오라인에서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위치인데, 이 루키 선수가 잘 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현재 레프트 태클인 게럿 볼스 선수가 계속해서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시즌에 이제 4년 5,100만 달러 재계약을 맺은 라이트 태클 자완 제임스 선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옵트아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이트 태클 자리도 이제 공백이 생긴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백업으로 있는 이제 일라이저 윌킨스 그리고 85년생의 더마 더슨, 이 두 명의 선수만이 사실상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켓 양쪽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레프트 태클 게럿 볼레스는 3년 동안 45개의 페널티를 범하면서 예. 뭐 반치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이 좀 우려가 있고, 예. 이 자완 제임스가 이제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지난 시즌엔 부상 때문에, 이번 시즌도 옵트아웃 때문에 이제 좀 팀에 공헌을 못하게 됐어요. 예. 그게 좀 드류락으로서는 좀 아쉬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드류락 선수를 보호해줘야 되는 이제 양쪽 태클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드류락 선수가 부상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이 선수 대신 뛰어야 되는 선수가 지금 제프 드리스켈 선수거든요. 지난 시즌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뛰는 걸 저희가 봤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선발 쿼터백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덴버 브론코스의 앞날이 굉장히 어두워진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뭐 드류락이 한 시즌 다 뛰어줘야죠, 무조건. 예. 어쨌든 이제 양쪽 태클에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 쪽에서라도 어찌됐든 이제 드류락 선수가 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비는 이제 지난 시즌 부임했던 빅 펜지오 감독 그리고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에드 도나텔이 상당한 수비 향상을 이루었던 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거리는 뭐 덴버 수비하면 역시 본 밀러잖아요. 예. 근데 19시즌에 약간 부진한 성적을 거뒀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실 감염이 됐습니다. 예. 이제 물론 지금은 잘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이제 선수의 운동 능력에 좀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본 밀러가 이제 자신이 가진 운동 능력을 잃지 않았는지가 좀 관건이라고 봐야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 중 하나가 이제 혈전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면 사실 이제 운동을 좀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왜냐면 이제 지난 시즌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센터인 이 데이비드 앤드류스 선수가 이제 폐 혈전이 생기면서 한 시즌을 통째로 쉬어야만 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 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겠지만 또 그런 후유증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의 본 밀러의 부진에는 그 브래들리 첩의 부재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어요. 이 브래들리 첩이 지난 시즌에 4경기밖에 뛰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본 밀러가 좀 집중 견제에 시달리면서 생각보다는 이제 부진한 성적을 냈는데 네. 이 브래들리 첩이 20시즌에는 어쨌든 건강하게 뛸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밀러 이제 자신의 좀 몸 상태가 의문이 생겼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에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본 밀러 선수가 뛸 수 있기를 저희도 이제 기대를 하겠고요. 어쨌든 이제 데릭 울프 선수가 볼티모어로 떠나면서 또 하나의 공백이 생겼었는데 그 자리는 주렐 케이시 선수로 대체를 한 덴버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 7라운드 픽을 주고 주렐 케이시를 데리고 왔으니까 덴버로서는 상당히 좋은 장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타이탄스가 그 셀러리 캡 문제 때문에 주렐 케이시 선수를 좀 급 매물로 내놨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브론코스가 잘 채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주렐 케이시 선수도 이 좋은 활약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제 크리스 해리스 주니어가 빠진 이 슬락 코너 쪽이라고 봐야겠죠. 네, 어쨌든 AJ 보우의 선수를 잭슨빌에서 트레이드로 데리고 오면서 어느 정도 그 크리스 해리스 주니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프로 세이프티 저스틴 시몬스와도 재계약을 하면서 뭐 세컨더리의 뭐 추가적인 이탈을 좀 막았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브라이스 켈런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크리스 해리스 주니어가 주로 이제 슬락 코너에서 뛰었던 만큼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할 선수는 사실 브라이스 켈러헨이거든요. 이 선수가 이 크리스 해리스 주니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 아니냐가 사실 이제 세컨더리에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브라이스 켈런 선수가 19시즌에 이제 덴버로 넘어왔는데 그 이전 소속팀이 시카고 베어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베어스에서 빅 펜지오 감독과 이제 함께 했었던 경험 때문에 이제 덴버로 넘어왔는데 지난 시즌에는 이제 아쉽게 부상 때문에 단 한 경기도 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20시즌이 어떻게 보면 덴버에서는 데뷔 시즌이 됐습니다. 그래서 켈런 선수가 이제 빅 펜지오 감독의 스킴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크리스 해리스 주니어 선수의 공백을 좀 메워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이 수비진까지 뭐 지난 시즌 굉장히 향상을 이뤘던 덴버였기 때문에 수비진의 걱정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드류락 선수를 오라인이 잘 보호해 주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가 성적을 크게 좌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드류락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사실 당초 드류락 하면은 이제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이제 약간 건슬링어 스타일의 쿼터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19시즌의 이제 기록을 살펴보면 그렇게 장거리 패스를 많이 시도하지는 않았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다만 20시즌에는 어쨌든 부상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리그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가진 어깨를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는데 이제 빈약한 오펜시브 라인이 그것을 방해한다면 이제 브론코스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덴버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는 뭐 사실상의 지구 우승 전력이라고 한다면 이 세 팀이 이제 나머지 순위를 갖고 이제 싸우게 될 텐데 어떤 팀이 2위를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덴버가 지구 우승을 차지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끼리 이야기를 했을 때 예. 이지만 의원도 그 덴버 브론코스를 2020 시즌에 강력한 다크호스로 좀 꼽았던 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빅펜지오 감독 그리고 드루락이 좀 이제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펜시브 라인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약점이 보이지 않는 브론코스이기 때문에 네. 칩스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팀은 그래도 브론코스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찌됐든 어떤 팀이 이제 2위 자리를 놓고 이제 다투게 될지 혹은 선두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한 시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덴버까지 얘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디펜딩 챔피언 캔자스시티 칩스의 시즌 프리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